네. 이번 시간에는 인성 역량 개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 욕구 방향 인식에 대해서 중간에 항목 하다가 여기까지 했죠? 희망 거부 사항까지. 네, 맞죠? 네, 맞네요. 여기까지 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전체 상을 항상 좀 머릿속에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큰 그림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구조는 기억하고 내용은 이해하라. 그래서 구조, 구조, 그러니까 구조가 요소예요. 구조나 요소는 기억하고 내용은 이해하라. 자, 인성교육의 이해에서 핵심은 인성교육이 현재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인성교육이라는 게 인지적 인성이어야 된다. 그것이 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성 개념이 뭐냐? 인성이란 것은 배려와 존중. 세 가지로 말하면 신뢰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화성, 공감성이라고도 하고 친화성, 그 다음에 협동성,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결국 인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인지 외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습관, 예절이나 습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올리온 인성이란 인지적 인성이다. 요거를 여러 가지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요소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인지적 인성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인성 코칭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기본적인 애절 코칭, 이번에는 애절은 다루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맨날 했던 게 애절이고 또 잘하면서 해왔던 게 애절이기 때문에 애절은 빼고 가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인성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는 어떻게 감정이 만들어지고 또 감정이 어떻게 우리 뇌에서 구성이 되고 또 표출되는가. 이렇게 해서 감정을 다루는 법을 숙지해야 진정한 인성 코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인성 코칭이라는 게 감정 코칭입니다. 그리고 조벽 교수나 존 가트맨 박사도 감정 잘 다루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감정을 좀 더 플러스해서 좀 더 크게 봤을 때 인성인데 인지라는 개념이 작동이 되면 감정이라는 부분을 잘 컨트롤하더라.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올리온 인성 코칭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리온 인성 코칭에는 크게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가 워크숍형이 하나 있고 과정형이 하나 있다. 워크숍형은 그냥 단기간 한 두세 시간 만에 사람들의 인성 마인드를, 인성 개념을 바꿔주는 거.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인성이구나.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인성이 개발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근데 몸의 습관은 아직 안 돼 있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워크숍형이고 과정형은 뭐 15주, 1년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내 생각에는 방과후 스쿨에서 인성 코칭을 한 반을 데리고 1년을 한다. 그럼 참 아이들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인지인성이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워크숍 코칭에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과정, 그러니까 15주 과정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단기간에
단기형, 과정형. 단기형이 낫나요? 요 과정도 워크숍을 하니까 단기형, 과정형, 장기형. 단기, 장기로 할까? 이거는 한 2~3시간이면 일단 딱 그 해볼 수 있는, 뭐 많아야 몇 시간, 10시간 안쪽으로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니까 이름을 한번 여기서 아이디어 좀 줘보세요. 시간이 좀 일단 한번 빨리 해서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해도 거기서부터 바뀌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걸 관리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아예 몸에 배이고. 체험형? 이거는 체험형. 그러면 왠지 뭐 밖에서 해보는 것 같은, 아니면 뭐 워크숍을 이렇게 실제로 단순 단기 체험형. 의식 개혁형, 의식을 바꿔줘요. 이게 전체적인 의식을 바꿔줘. 핵심을 가지고 의식만 바꿔주고, 이거는 정보를, 실제적인 사례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밑에는 체화형, 체험형. 그럴까 할까? 체험형, 체화형. 좋네. 괜찮네. 좋았어요. 자, 체험형, 체화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수업하다 이름을 바꿔, 우리는. 자, 그럼 이제 먼저 체험형 코칭에서 큰 3가지 그림. 첫째가 욕구 이해하기, 그 다음에 인성 유지 전략.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단어들을 좀 얼마나 많은 그 워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워딩이야. 예,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나 깊이 생각을 못하고 갈 상황이 돼요. 여기도 보세요. 계속 워딩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보시는 건 쉬운데요. 만드는 나는 진짜 우리 하나 가지고도 막, 그죠? 어쩔 땐 하루 이틀 막 걸리잖아요. 근데 매일 이런 걸 워딩을 하니까, 예, 당연히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계속해서 안내해 주세요. 욕구 이해하기, 욕구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인성을 유지하는. 여기서 좀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인성 역량을 만들기고 인성 역량을 유지하고, 이건 인성 역량 유지, 만들기, 유지하기, 인성 요소별 개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래 거는. 근데 여기서 욕구 이해하고 갑자기 인성 유지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좀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거를 진행하면서 포맷 잡았고 인간 욕구 방향 인식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보세요. 인성 역량을 만든다. 이것도 이 아래하고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인간 욕구 방향 인식을 하는데 첫째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례 상황으로서 그거였죠. 키스 사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이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이거를 말했던 이유는 감성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키스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감성을 움직이는데 질문을 통해서 하더라. 네, 이 질문의 요소 가운데 이게 참 요거예요. 키스의 장애를 요소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질문 1번, 2번,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게 하라는 이런 이유인데요. 어떻게 이런 질문이 감정을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해 본 겁니다. 자, 인성가치 제시는 여러분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줘보세요. 인성이 행복이 최종 기준이다. 업무 목표 달성의 기준이다.
존 가트너 박사의 이별에 관한 모든 이론, 긍정적인 무시에 대한 사례. 이걸 듣고 났을 때, 와, 인성이 중요하구나. 예, 그런 의식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통 상황을 회상하면서 잘못한 상황을 떠올려서 그 고통 상황을 회상하는 거죠. 이때 이 상황에서 너의 희망사항은 뭐겠니? 예, 모두 동일하게 용서와 위로를 받는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희망 거부 상황이 생긴다. 우리의 희망은 이건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무시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오늘부터 이제 진행할 내용입니다. 희망 욕구가 무시되는 체험, 희망 욕구가 충족되는 체험. 여기가 방향을 인식했습니다. 욕구 방향은 거부가 아니라 수용, 포용인데, 자, 먼저 무시 체험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 체험을 하는데 첫 번째, 무시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무시를 할까? 자, 왜 무시할까 하고 어떻게 무시할까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다가 무시의 원리 이해. 왜 무시할까? 어떻게 무시할까? 네. 자, 왜 무시할까요?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유. 경선생,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맨날 하면서 잘 몰라요. 현경 선생님, 왜 우리는 무시할까요? 왜? 네. 과시요. 또 하나는 몰라서 무시하기도 하더라고. 무지. 무지형 무시가 있고 과시형 무시가 있고. 어제 나온 말씀 중에서 그 선생님께서 자기가 질문을 초등학생들인데도 자기가 과시를 하려고 질문을 한대요.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 이렇게. 맞아,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시하는 이유는 과시형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더 잘나진다. 그 자기의 존재 부각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남을 무시하면 처음엔 존재가 부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더 손해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무지형 무시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보통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낮아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그쵸? 예, 가치가 빛나 보이는데, 과시형은 무지형에 속해. 엄밀하게. 제가 그치. 무시하는 줄은 아니고 지금 무지형이라고 아, 그러니까 무지형에는 내가 무시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형이 있고, 하나는 과시형 무지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모르는 거죠. 이거는 현재 내가 무시를 모르는 것이고, 과시형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과시형 무시는 존재를 부각시킨 다음에 차후에 자기가 무시되잖아요. 결과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 것이 그거는 결과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존재 부각이 목표인데, 결국은 결과가 존재 부각이 아니라 목표인데 뒤로 가면 후에는 자신이 무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인지 부족이죠. 이거는 무시형 무시는 무지형 무시는 자신이 남을 무시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예. 무시 인지의 부재. 그래서 타인이 이제 그런 경우에 무시를 받으니까 나한테 화를 돌리면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견뎌야 되느냐라는 돌아오는 화를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몰라버려. 그러니까 무시 인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의 인과 부재, 부지, 무지. 그 상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싫거나 그런 경우는 그것도 하나 있네요. 거부.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싫으니까 의도형 무지죠. 무시. 의도형 무시 맞죠. 내가 싫으니까 싸우 싫든 뭐해서 싫든 간에 싫으니까 모른 척 하거나 아무튼 내가 어쨌든 싫은 행동이나 표정을 내가 결국은 내가 알고 짓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무시인지를 알고 있는 거지. 무시 과정의 인지. 관계에 대한 어떤 관계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야. 이거는 불편한 관계 원인. 그리고는 내가 그 무시와 결과도 알아. 지금 내가 무시하는 것도 알고, 그죠? 결과도 그렇죠. 결과는 선택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안 좋은 결과인 건 아니지만 계속 자기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죠. 의도형 무시는 불편한 관계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무시, 이해, 인지, 그리고 결과의 수용 상태. 무시. 왜 무시하느냐? 과시형, 무지형, 무도형.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과시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부각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시할까는 무지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이쪽은 원인이 존중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인정형이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게 그렇게 표시돼요. 그럼 인정형 욕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과시는 여기가 나오는 거지. 인정형 이쪽으로 가고, 인정형 무시, 이게 이제 존재 과시 의
존재 부각 그대로 가도 되겠네. 존재 부각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교만 형태로 가죠. 또는 남을 나를 과시하는. 자, 안 맞아요? 과시형이 더 낫나? 와닿는구나. 그렇죠. 과시형이 훨씬 와닿긴 하지. 네. 무시의 이유로서 세 가지. 네. 위에다 올려놓고 무시의 이유. 예. 자, 이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시 원리는 어떻게 무시할까? 어떻게 무시할까요? 자, 이제 무시 원리. 무시의 방법 이해인데, 그러니까 무시의 방법 이해라고 해볼까요? 자, 이게 무시 방법이에요. 무시 방법. 안하무인. 그건 방법일까요? 무시 방법. 대꾸를 안 해야 된다든지. 아, 그러면 여기는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무시 원리고요. 무시 방법을 보니까 일단은 소통이 거부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거부는 좀 소극적이라고 보면, 조금 적극적이면 상대방을 의견의 묵살이죠. 의견의 묵살. 내 말을 통해서 또는 그 의견을 묵살하고. 세 번째는 태도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태도는 의견의 묵살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말로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 태도로 무시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태도의 무시. 이렇게 합시다. 의견의 무시. 그 다음에 소통의 무시. 상대방의 어떤 제안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의 무시라고 하죠. 의견의 무시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의견의 무시 안에 소통의 무시가 있겠네. 그러니까 의견의 무시 안에 그 상대방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소통의 거부는 아예 말조차도 안 하겠다는 말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럼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소통의 무시. 이거는 아예 말을 아예 그냥 안 해버리고, 이거는 상대방이 뭐를 제안을 하는데, 요거는 그럼 소통의 무시라는 말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아. 소통이라는 말은 이게 소통이 있을 때 무시한다는 얘기니까 의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그러니까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분리. 아예 그냥 서로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을 무시한다는 말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시한다는 소리고, 소통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통의 부재라고 해야 돼요. 부재. 소통의 부재. 그 다음에 의견의 무시가 이제 이게 소통의 무시죠.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의 무시, 이거는 소통의 부재, 아예. 그 다음에 태도로 무시하는 방법. 태도 무시, 의견형 무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의견형 무시, 소통형. 그럼 소통형 무시라고 하면 소통의 부재. 상대방 말을 무시한다. 대꾸를 안 하거나. 대꾸 안 하는 건 아니어서 무시, 거부는 말을 안 해. 소통의 거부. 소통의 거부가 있겠죠. 이게 더 낫네, 부재보다는. 네, 소통의 거부. 그 다음에 의견의 무시. 의견의 무시. 그 다음에 이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쓰는 거가 무시의 이제 제일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폭력을 쓰고, 폭력형 무시라고 할게요. 일단 정리해 봅시다. 폭력형 무시. 마지막이 이별의 무시야. 그쵸? 분리의 무시. 예. 분리의 무시. 폭력 다음이에요. 폭력은 그래도 분리 전 단계라. 그 다음에 의견의 무시가 있고, 폭력 전에도 태도의 무시. 응? 태도상의 무시. 태도의 무시가, 폭력 전에. 근데 여기서 태도의 무시가 이게 좀 안 맞는 게, 내가 태도를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내 태도를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폭력을 폭력형으로 나타내고, 태도형으로 나타내고, 분리형으로 나타내고, 폭력형 무시, 분리형 무시. 이렇게 해볼까요? 분리형 무시. 예,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죠? 상대방의 소통형 무시. 이게 맞겠다. 그쵸. 소통형 무시라고 다시 정리할게요. 네, 그게 다 포함해서 소통형으로 가면 되겠어요. 소통은 일단 대화형, 모든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행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예 떨어져. 요 세 가지로 나누면 제일 정확하다. 그럼 이 안에다가 의견이 있고, 태도가 있고, 이건 이 안에다가 의견의 무시, 그 다음에 태도의 무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어때요? 훨씬 낫죠? 예. 거부는 응? 소통 거부도 아예 거부한다. 폭력형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태도형 의견을 무시하고 의견은 소통을 일단 하는데 아예 무시하는 소통의 거부.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고 거부. 그 다음에 소통형 무시는 소통을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의견을 무시하는 거. 의견을 무시하는 거. 예,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딱 맞네. 이제 패턴이 좀 맞았어. 자, 무시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물론 폭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비웃는 표정이라든지 그건 여기 의견 무시하는 하이죠. 여기 의견을 무시할 때 이때 나오는 거죠. 비웃음, 뭐 코웃음, 뭐 이런 것은 의견을 무시하는 방법이죠. 태도형, 비웃음, 표정형, 비웃음 표정형 이 안에 다 들어가고, 태도는 몸짓, 그죠? 그 다음에 말로 무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투형? 어때요? 어투형, 표정형, 태도형. 이 정도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소통의 거부는 뭐 요거 그냥 놔두면 되겠고, 요렇게 하면 모양이 좀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무시의 이유, 무시의 방법, 무시의 원리는 뭘까요? 어떤 걸 가지고 우리는 무시할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일반적 무시 원리라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무시하더라는 거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무시가 되나? 상대방 잘하면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막. 그 무시가 아니라 좀 질투? 시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거를 무슨 무시라고 할까요? 과시형 무시? 이게 과시형 무시죠. 남도 잘하는 거 나의 부족어로 무시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 무시의 원리는 주로 과시형이죠. 그러니까 무지형 무시는 무시했다라고 말은 하기 좀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도형 무시는 이것도 일부러 한 게 아니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지. 그쵸? 그러니까 무시 원리는 일단은 과시형 무시가 원리인 것 같아요. 어때요? 과시형 무시. 이게 무시의 핵심 원리야.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나의 부족 때문에 결국은 남들이 또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니까 결국 내가 부족함으로써 무시받는 거고. 이게 무시의 핵심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질투형 무시. 잘하는 사람 보고 재수없다고 하면서. 근데 질투형 무시는 혼자 못해. 집단으로 해. 어때? 혼자 잘하는 사람이 10명인데 혼자서 그 사람 무시하진 않잖아요. 네. 못하는 다수가 모여갖고 잘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왕따형 무시. 어때요? 잘하는 사람 하나 없고 시키고. 근데 못하는 사람 또 왕따 시키잖아요. 그럼 이거는 왕따형은 주로 못하는 사람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중이 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무시하는 경우를. 왕따형은 부족한 사람을 대상에 대한 다수의 무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 못하는 사람이 갈매기 조나단을 그 군중이 무시하는 거. 그런 거를 혹시 재수없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개척형? 질투형 그냥. 어때요? 우수한 대상에 대한 다수의 무시. 이건 부족한 대상에 대한 그럼 이거는 부족한 대상에 대한 과시형 무시. 이거는 우수한 대상에 대한 질투형 무시. 다수의 질투형 무시. 시기형 무시. 여기는 부족한 대상에 대한 다수의 과시형이 되나? 부족한 대상에 대해서 막 여러 애들이 그냥 모아서 무시하잖아요. 과시형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반적 무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무시라고 보인가요? 질투형 무시가? 무시 원리에서 질투형 무시는 여기에 무시 원리에 좀 들어가기 좀 그렇죠. 과시형은 당연히 내가 잘하는 걸로, 여기도 근데 질투는 다른 무시로 봐야 되니까요. 여기가 인지 부족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그럼 요거는 무지형 무시 이렇게 되고, 질투형 무시도 요리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요것 일반적 무시 원리는 과시 왕따형 이렇게 가고요. 이거는 이거와 이 형태가 좀 다르니까 요거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반적 무시, 특별한 무시라고 하지 말고 이걸 이름을 또 붙인다면 과시하고 왕따형은 이거는 이제 잘난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시 왕따 이거는 다수가 그렇게 하는 거, 이건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은 여기가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니까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네. 자, 그럼 이 정도 하면 여기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무시 이유, 그 다음 무시 방법, 그 다음 무시 원리.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무시한다는 거죠. 남도 잘하는 것으로 나를 무시하죠. 나를.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무시를 받게 되는 거고 남도 잘못해서 무시를 받는 거고요. 자, 무시 원리 이해. 자, 그럼 무시 원리면 여기 앞에가 무시 원리가 안 되죠. 안 맞죠? 요 세 개를 합쳤을 때는 안 맞죠? 그럼 무시 원리가 아니라 무시의 이해인데 무시 이유와 방법과 원리. 응? 무시 과정 위에 이렇게 합시다. 네. 자, 됐죠? 무시 과정 위에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자,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무시에 대한 이해.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뭘 얻고 뭘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할까요? 이걸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목표, 또 깨닫게 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 뭘 우리가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무시 이유를 알고, 무시 방법을 알고, 무시 원리를 이해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요거 아니에요? 요거 하고, 두 번째, 무시의, 여기서. 결국 존재 부각이 목표인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존재가치 하락이죠. 하락으로, 존재가치 하락으로, 하락의 결과. 그래서 그 결과가 인지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가지 크게 존재 가치의 하락보다는 좀 더 상승의 요소 아니에요? 응? 존재 가치 상승의 요소. 결국에는 다시
과시형으로 나는 내가 더 나아지고자 뭐 과시했는데 그 결과로는 이렇게 낮아지지. 결과로 하락이 되는 거지. 그쵸. 존재가치 하락의 결과. 존재가치가 하락되는 결과. 하락되는 존재가치가 하락. 존재가치의 하락. 그죠? 자, 그럼 크게 두 가지 여기서 존재가치 하락하고요. 두 번째는 요거 내가 잘하는 것으로 무시한다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무시 과정 2에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나도 결국은 이렇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자, 무시 과정 2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간 역량 한계는 어떤 거냐면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 과정을 이해했어. 그런데 인간의 역량을 보면 크게 사회유지 역량 탐색이 있고요. 개인 역량 탐색이 있는데 사회유지 역량이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의 모든 역량이고 그렇게 사회유지를 구분해보면 NCS를 보여주면서 사회유지 역량 특징이 한 사람이 동시 개발 불가능하고 나누어서 개발한다는 거죠. 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의 역량이니까 얘가 수만 가지 역량 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개발하기 어렵죠. 그래서 각각 나누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개인들의 역량 탐색도 전체 사회 역량과 비교로 개인의 부족을 인지하게 되고 개인 역량 정보의 기록 위에 사회유지 역량에서 찾아내어 기록.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무시를 왜 하는지 알았어요. 또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알았어. 내가 잘하는 걸로 남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로 남을 무시한다면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게 수십만 가지다. 여기서 수십만이라고 해볼게요. 수십만 가지인데 한 사람은 나눠 갖기단 말이에요. 다수의 사람이 나눠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시 원리를 확장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장점으로 남을 무시하게 돼요. 내 장점으로 남을 무시하죠. 무시받기도 남의 단점으로, 내 단점으로 내가 무시를 받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장점을 무시하기를 받게 되면 사회 역량이 10만 가지면 사회 역량 10만 가지의 사회 역량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만 가지 사회 역량이 있으면 내가 나의 개인적 역량은 2개의 개인적 역량. 그러면 내 장점을 무시한다면 99,000명
명을 무시하는 발음. 반대로 나는 무시받는 표현이니까 99,000명을 무시해야 되겠죠. (99,000명의) 무시를 받는 거죠. 예. 이건 무시받는 발음. 네, 이렇게 되겠죠. 10만 가지 사회 역량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의 개인 역량이고, 그러니까 무시하기 표현 발표를 하게 되면 99,000명 무시하고 99,000명의 무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네. 여기까지가 무시 원리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과시하기 위해서 무시한다. 그 원리는 보면 내가 잘하는 걸로 무시한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게 인간 역량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만 가지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가진 역량은 한두 가지이다. 결국 나는 99,000명 무시하고 99,000명 또 무시받는 일이 발생한다. 네, 여기까지가 무시 원리 확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같이 뭘 느끼느냐면 내가 무시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정말 그건 안 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다 발표하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무시 원리를 확장시키면 이제부터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를, 그런 마음을 다 갖는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희망 욕구 무시 체험의 한 3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5분이니까 40분에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